지난 7월 12일 날 기탁금 6천만 원을 내고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후보로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 중 과거의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번 여론조사에서 그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끝까지 투쟁하여 좋은 정치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 정치 여론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공정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니까 이것을 급하게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에 내려고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러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당시 기탁금, 예비후보 기탁금 6천만 원을 내고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중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 8의 6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6조는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에 관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이러한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비후보로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 중 일부는 과거의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번 여론조사에서 그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반해서 기탁금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수십 년 동안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질문에서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즉, 과거의 지지율에 따라서 일정 지지도 이상이 나온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예를 들면 A, B, C, 예를 들면 이재명, 이낙연, 최재형, 이런 이름을 쭉 거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정치 신인이 정계 진출을 쉽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후보 등록 제도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표본조사로서 그 정확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지지율에 따른 커트라인을 정함으로써 커트라인에서 단 0.01%라도 모자르는 사람은 아예 거명이 되지 않고, 커트라인을 가까스로 통과한 사람은 매번 또 거명이 되고, 이러한 잘못이 계속됨으로써 해당 후보에게는 국민들에게 그 이름이 거명되지 않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저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상 공직선거 출마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은 임의대로 그 지지도 조사에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압박하는 그러한 잘못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장 신뢰성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는 가능한 한 완벽하게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거명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여론조사에서 아예 거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후보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명백히 국민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는 정도를 넘어서 심각하게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불공정성을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망각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조장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하였고, 이에 결국 본인은 2021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불성실한 답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토의한 결과가 아니고 담당 주무관이 임의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공식적인 답변으로 발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분명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만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면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도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굳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형평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대한민국을 기성 정치 세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불공정한 정치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투쟁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정치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아마 이제 필요하면 헌법 소원 내지는 저희 1인 시위, 아주 1인 시위 퍼포먼스까지 여러분들께 보이면서 끝까지 제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안양까지 또 어떤 일로 또 오셨습니까? 그 관할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안양 지원으로 와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일단 그 지난번하고 다른 것은 그 형사소송, 지난번에는 형사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 때는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처분 소송 때는 뭐 송달료가 81,600원, 그 다음에 뭐 또 해서 11만 5천 원, 한 20만 원 돈을 냈습니다. 여기 돈을 내고 나니까 이 뭔가 접수가 완료됐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돈을 안 냈더니 접수됐다는 이게 접수가 된 건가? 나중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고소가 접수가 됐다라고 알았는데, 역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면 뭔가 완료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탁금을 내고 등록을 하면 이제 대통령 예비후보가 됐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가 이제 돼서 거기에 따른 그 어떤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도는 이렇게 기탁금을 내고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문제부터 완벽하게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바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보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